이 다음에는 역사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김병헌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된 이후에 문재인이가 맨 먼저 그 올바른 잡은 국사 교과서를 맨 먼저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그 자체가 그야말로 김정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행동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 교과서가 김일성 정권을 찬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이 유엔의 공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하고 욕하는 이런 교과서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이건 엄청난 우리의 원한이 맺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김병헌 역사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병헌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PPT를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김병헌 소장님 마이크가 켜졌네요. 마이크를 키세요. 켜져 있는데요? 응? 켜져 있어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네, PPT를 넘겨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 날조의 상징물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전국에는 140여 개가 넘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위안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외국에도 15개가 넘는 위안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상을 비롯하여 우리 눈에 익은 위안부상은 김은성, 김석영 부부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위안부상 제작 전 과정에 대한 소회를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작가 노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작가 노트에는 작가가 이 동상을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얼마나 왜곡, 날조하고자 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는 일본 정부가 전쟁에서 성노예로 삼았던 대상은 나이가 든 할머니들이 아니라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조각상에 조선의 여인을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무참히 살해한 일본군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 날조입니다. 일본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런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고 돈입니다. 일본군은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를 방지하고 병사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안소 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경영은 여인을 성상품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소개업자는 소개의 대가로 돈을 벌고 포주는 군인들에게 여인들을 상품으로 제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또 부모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고 고리채를 갚기 위해 전차금을 받고 딸을 넘겨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포주 입장에서 여인은 성상품일 뿐이며 일본군 위안소는 국내외 여러 매출 시장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디든 가고 벌 수 없으면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둔지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매춘부를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친권자 날인이 있는 포주와의 계약서가 필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도항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서 발급 시에는 존속 또는 호주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도항 희망 부녀자에게 현지에서 휴업, 즉 위안부에 종사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친권자의 승낙 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하이나 지나 중국 현지에 도래, 즉 입국할 때에도 절차가 엄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 2장을 첨부한 영업허가원과 친권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승낙서, 호적 등본, 작부, 위안부 종사자에 대한 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2장을 첨부한 영업허가원과 친권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승낙서, 중복됐군요. 물론 이 모든 서류들은 국내에서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주둔지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인, 유괴, 납치와 같은 범죄 행위로 위안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납치, 유인, 유괴,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일본군 위안소였습니다. 작가는 또 할머니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을 당시에 13 내지 18세 정도의 미성년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11살 나이의 딸을 모델로 13 내지 15세 소녀의 모습, 즉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중심 상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미성년자는 영업허가를 얻을 수도 없었고 신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최초로 위안부 이력을 공개한 김학순이 15살에 40원의 양아버지에게 팔려간 다음 17살에 평양기생학교를 졸업하였으나 19세라는 나이 제한에 걸려 졸업을 하고도 기생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위안부 광고에는 18세 이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 행정집행령 제3조에는 17세 미만인 때나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기타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위안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동상에 일본군이 미성년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시키고 무참히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담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왜곡 날조된 이미지입니다. 작가는 평화와 소녀라는 미명하에 국내외에 수많은 동상을 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데 그날이 오면 왜곡 날조의 동상을 제작 유포한 작가와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는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감사합니다.